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이 제가 인터넷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거예요. 앞에 있죠. 교재 앞에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 조언이 필요하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 상황에 제일 맞는 부분, 그러니까 답은 아니에요. 전 절대 답이라고 말 안 해요. 답이라기보단 제가 여러분이 경험한 걸 제가 아는 분이 경험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왜 상황이 틀리냐면 마가 틀려서 그래. 오케이?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상황을 저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말을 못 본 경우야. 이런 경우에는 해석이 좀 틀려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막 6시간 막 이렇게 대화를 그래야 진단이 나와요. 그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정치라는 부분은 해결 방법을 이렇게 딱 먹고 딱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점진적으로 먹고 체크해보고 먹이고 체크해보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정치 커뮤니케이션 스킬, 커뮤니케이션, 정치 언어란 뭘까요? 정치 언어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치 언어란 정제된 언어야. 오케이? 정치 언어란 그냥 아까 했죠. 에이 윗대가리들 다 그렇지. 뭐 이건 정치 언어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뭐야? 솔직한 언어지. 그렇죠? 누가 이렇게 말해. 이건 시금지 언어라고. 오케이? 쥐들이 하는 말이고 정제된 언어, 즉 비즈니스 즉 정치 언어란 여러분이 어떻게 효과적인 정치 언어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려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뉘앙스를 풍겨야 되느냐를 연구하는 게 정치 언어예요. 이렇게 이런 말이 있죠. 비즈니스 언어는 무조건 뭐예요? 물건을 사야 되고 정치 언어는 무조건 걔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방향으로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기획서를 써가지고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정치 언어는 뭐예요?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죠. 기획서를 써서 움직이게 한다는 건 자기가 너무 모든 거에 주어가 자기야.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뭘 해도 세상은 안 변한다고요. 심지어 여러분이 죽어도 세상은 안 변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기 위해선 내가 뭘 해야 될까? 뇌물이 필요한가? 아니면 뭐야? 그쪽 집안들이랑 친구가 돼야 하나? 제가 아는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같은 종교인 아니면 일을 안 해. 제가 꼭 그 회사랑 일하고 싶은데 무조건 종교를 따져. 그러면요. 개종해야지 뭐. 그렇죠? 그렇게 원하면. 개종까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 옛날에 저는 기독교가 되게 강해서 저는 옛날에 비즈니스 할 때 장례식을 못 갔어요. 왜냐면 죽은 사람 앞에서 절하는 거 아니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설득이 아니야. 이건 세뇌죠. 근데 가가지고 옛날에 나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원칙적이다 뭐하다 좋게 말해주는데 나중에는 중요한 분이 이렇게 뭐하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은 완전 불교 형태로 하는 데가 있어. 그러면 난 못 가. 오케이?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장을 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죠. 원칙과 체계성보다는 정치에선 유동성과 독창성을 얘기를 더 많이 한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언어 스킬은 뭐냐?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걔가 뭘 듣냐. 여러분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뭘 들을까요? 알아들었다라는 걸 듣는 건가요? 아니면 못하겠다라는 걸 듣는 건가요? 아니면 할 건데 짜증나 이걸 듣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 언어를 잘 하려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 돼. 이것까지는 말 안 해요. 말과 행동 플러스 마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죠? 근데 키워드가 뭐냐? 마음은 걔가 모르잖아. 그죠? 야, 이리 와. 야, 김대리 잠깐 와봐. 아씨. 이거 뭐야?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안 한다라는 거야. 하고도 욕을 먹어요. 그죠? 이리 와봐 하면 뭐예요? 잽싸게 가야죠. 그 다음 뭐예요? 어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은요? 이 젠장. 이래도 상관없다고요. 마음과 행동과 말이 일치가 되면 불리해.
오케이? 비즈니스. 왜? 그들은 안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다고 하고, 이렇게 인감 찍고 막 이러면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뭐예요? 그런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비즈니스 정치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이 스피크를 하건 라이터를 하건 그래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관찰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해석이 너무 불투명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 던져보고. 오케이? 근데 여러분한테 불확실성을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을. 모호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하고. 오케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진영을 흔들어 버리고 싶어. 얘네들의 연합 세력을 깨버리고 싶어. 그러면요. 모호하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 요새 이사님하고 부장님하고 상당히 같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같이 다닌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게 뭐야? 그 진영에다가 뭐를 심어 놓는 거야?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는 거야. 의심은 의심을 낳거든. 그게 바로 연합 세력 깨버리기예요. 연합 세력이 결합되어 있는 조건은 우린 서로 도와주는 관계라는 건데 그거를 깨버리자. 의심이 의심을 낳아. 그렇죠? 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화자 중심이냐 청자 중심이냐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건 저렴한 거야.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컨버팅 해줘야 돼요? 저렴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거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오케이? 저렴한 거하고 합리적인 거하고 같을까요? 3,300원 저렴한 가격, 3,300원 합리적 가격. 같아요? 틀리단 말이죠. 자, 그럼 지출은요? 투자라고 말을 해야 돼. 그죠? 움직이게 하려면. 여러분, 증거는요? 여러분, 증거는 해석이 다르죠? 그렇잖아. 이게 살인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살인하려고 권총을 놨는지, 그냥 떨어졌는지 모르잖아. 증거보단 팩트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팩트. 자, 그 다음, 최선이라는 말보단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죠. 정치적 언어를 많이 못 쓰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성과를 내겠다라는 소리예요. 최선을 다하고 나서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 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성과가 안 나오는 사람. 회사의 자원은 가져다 다 쓰고 결과는 안 되는 사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I do my best. 네 베스트가 너 다 했다고 일 끝나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보단 정치적인 말은 해야 한다라는 말은 내 의지는 없죠. 지가 나를 무슨 부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 어때요? 뭐뭐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이런 거 자네 이거 하게. 이런 거보다 정치적인 말은 뭐냐면 자네가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믿어도 되나? 그쵸? 그럼 뭐예요? 대부분 한다라는 거 플러스에 뭐예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이게 들어온다고요. 야, 사다리 갖고 와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야, 사다리 갖고 와봐. 이거보다. 야, 나 저기 올라갈 건데 올라갈 만한 거 갖고 와봐. 그러면 사다리 이외에 다른 것도 다 찾아봐. 그쵸? 그게 뭐예요? 그게 정치적인 말이에요. 사다리, 저기 창고에 가서 사다리 좀 갖고 와봐. 그러면 창고에 갔죠? 사다리 없죠? 그럼 와요. 사다리 없는데요? 왜? 걔는 최선을 다했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면 없으면요? 갖고 와야지. 불가능이라는 거 듣고 싶지가 않아 한다니까. 자, 그러면요.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단 할 일.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급여를 올리고 싶죠. 대부분 이렇게 접근해. 제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뭐 했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급여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자네가 와서 회사가 많이 성장했지. 근데 지금 돈이 없네. 자네가 6개월만 기다려준다면 돈을 줄 수 있게. 그리고 6개월 후에 뭐예요? 들어가죠, 작업.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세팅, 판을 짜는 사람. 일단은 뭐예요? 판을 짜놔. 어떤 프로젝트를 들어가. 시점을 잘 봐야 돼요. 대표님, 이번에 K사랑 저희가 M&A를 해가지고, 제휴를 해가지고 상당히 매출액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자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성과를 냈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6개월을 앞으로 M&A를 통해, 제휴를 통해서 매년 25% 성장하고 특히 김대리를 다루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리는 자네가 잘 맡고 있지 않겠나? 그러고 나서 한마디 하면 되죠. 근데 제가 하반기에 이 회사에 있을지
없을지는. 이렇게 말하면 협박이고, 근데 제가 요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흐트러주면 돼. 오케이? 이 회사에,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 이 회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손해가 나오는 거야. 한 일은 손해가 없어요. 한 일은 it has been done.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을 고용하고 있는 건 지난 일이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할 일 때문에 고용한 거거든. 그렇게 되면 대표가 돈이 없죠? 그럼 여러분은 뭘 얻어요? 진급을 얻을 수 있어요. 오케이? 돈이 있으면요, 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정치적인 게 아니라 순수하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매번 깨지는 거예요. 왜? 걔가 훨씬 더 카드가 많거든. 카드가 없으면 판을 조종하라고요. 그리고 타이밍을 보세요. 오케이? 사채보다 뭐가 좋아요? 요새 사채라고 말 안 하죠? 사채는 왠지 신체 포기각서 써야 될 것 같죠? 사채보다 대부업 혹은 제3금융이라고 말해. 그쵸? 또야, 유전 발굴 회사라기보다 뭐라고 말해요? 그죠? 에너지 탐사 회사라고 그래요. 유전 발굴에 왠지 환경오염이 있죠? 에너지 탐사는요? 에너지 없이 어떻게 살 거야? 자, 입증된다라는 말보다 뭐예요? 뭐가 좋아요? 입증됐다라는 말보다. 공인됐다라는 말이 훨씬 더해요. 여러분, 인증됐다라는 거는 뭐야? 어떤 기관에 의해서 인증된 거죠. 그건 의도성이 있어. 공인된 건 다 그런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이 비즈니스에서 설득할 때 K사도 그러고 S사도 그러고 C사도 그렇습니다. 이건 뭐야? 인증이에요? 공증이에요? 공증이자. 그렇잖아. 그런데 한국 리서치에 따르면 이건 뭐예요? 인증이자. 인증했을 경우 왜 설득력이 떨어지냐면, 인증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 어디 리서치 걔네들의 권위만 떨어뜨리면 되는 거야. 그 회사 어디 실수하지 않았나? 그럼 뭐예요? 인증이 헷갈려지는 거야. 공증은 쉽지가 않아. 왜?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기적이라는 소리 아니면 뭐야? 자아중심적이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뭐예요? 일단 공증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잘 먹히는 말이고, 도박이라는 말보다 뭐가 좋아요? 게임이라는 말을 쓴다고. 강원랜드는 도박 카지노예요. 그죠? 그러나 뭐라고 써요? 패밀리 리조트라는 말을 써. 왜요? 실체를 가리는 게 낫거든. 왜요? 도박이라고 하면요, 일단 뭐예요? 도박 중독자들, 사회에, 그래서 강원랜드 같은 거 보면 아빠가 애 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경마장이 그거 뭐라고 하죠? 배팅 회사, 말 내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쵸? 뭐라고 해요? 마사회도요, 패밀리 리조트를 지용한단 말이야. 가족 휴게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박하러 오세요가 아니라 놀러 오세요. 그리고 시간 나면 도박하세요. 이거지. 그렇잖아. 놀러 오면 말밖에 없잖아. 그죠? 건전하게 하는 도박은 그건 스트레스가 좋아. 너무 많이 하면 문제죠. 그죠? 자, 그리고요. 범죄 퇴치보다 뭔 말이 좋아요? 범죄 퇴치한다고 하면 나도 잡아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범죄한 적 없어요? 신호등 안 넘어가 봤어? 범죄 퇴치하면 뭐예요? 너무 무섭죠? 이거보다 뭐예요? 공공안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먹히는 말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제품 서비스보다는요. 이 연습을 많이 해서 제품 서비스보다 뭐가 더 좋아요? 여러분은 제품을 팔죠. 여러분은 서비스를 팔죠. 걔는 뭘 사요? 걔는 솔루션을 사. 오케이? 제품을 산 적도 없어.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정수기를 샀죠. 그럼 난 뭐예요? 물을 깨끗이 먹고 싶은 솔루션이야. 그렇죠?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요.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 애국심보다는 말보다 뭐예요? 이번에 촛불 시위 났을 때 정부나 이런 데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되게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애국심이래. 그렇죠? 애국심으로 이게 보이면 되게 민족주의로 보일 확률이 커. 그죠? 이걸 뭘로 봐야 돼요? 이건 자긍심의 문제라고 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소가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억지로 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이야.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게 정치적 문제예요. 오케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쓰레기 수거가 아니라
공중위생 서비스고, 스튜어디스라고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죠? 이제는 뭐예요? 항공승무원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 심지어 여러분, 성교불능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발기부전이지. 똑같은 말인데. 그렇죠? 성교불능은 완전히 장애인 만드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잖아. 성교불능이라고 하면 비아그라가 안 팔린다고요. 수술이나 뭐 이런 게 대치되지. 발기부전으로 가면 뭐예요? 뭔가 약 먹고 뭐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걸 말로 하는 거야. 휴식 시간이다라는 말보다 뭐가 좋아요? 똑같은 말인데 달리 들린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게 여러분이 정치적 마인드가 좋다라는 거고, 정치를 잘하려면 누구에 대한 고려가 많아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고려가 되게 많아야 된다고.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어떤 단어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똑같은 말이야. 이거요? 이거요? 이거요. 이게 가장 낫다고요. 왜요? 이거는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죠? 6년 동안 헷갈리고, 이거는요? 이거 더 모르겠죠?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런 말을 하대. 국가 성장력이 어쩌고, 그러니까 지상렬, 라디오쇼를 들었는데 지상렬이 이런 말을 해. 그게 정치적 언어야. 오케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6%, 7% 하라는 정치적 목표가 뭐예요? 못 알아들으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근데 지상렬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한테는 삼겹살 얼마 올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현실적인데, 그렇게 말해주면 뭐예요? 민감도가 너무 세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국가 성장력이 5%니, 여러분, 민감도가 있어요? 모르죠? 회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 조직 정비를 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위해서, 뭐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을 뭐 하는데 실질적인 뭐예요? 자르겠다는 소리죠.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게 정치 단어야. 오케이? 실질적으로 말해주면 뭐예요? 상대방이 대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센스를 쭉 빼가지고 뭐예요? 진짜 의도하는 게 뭐냐를 계속 캐치해내는 게 일단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청자가 속해 있는 뭐를 하면 여러분이 정치 언어를 잘 구사하게 될까요? 사회를 연구해야 돼요. 그게 이너서클 그룹이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말을요, 지네끼리 쓰는 말이 있어요. 요새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거 보세요? 보신 분? 그럼 거기서 막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랑하니까 아니야 아빠하고 막 이런 거 하죠. 뭐 이런 거 하죠. 이런 게 뭐 그런 언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외국의 회사 나온 애들은요, 그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이제 미국 동포들을 막 이렇게 말해. 교포들 Why you 때려 me so much?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라는 거죠. 와, 섞어 쓰고 막 한단 말이야. 교수님들은 교수님들의 언어가 있어. 못 알아들으라고 하는 쓰는 말. 의사들은 무슨 말을 많이 써요? 라틴어를 써. 그죠? 여러분, 의사들이 이렇게 쓸 때 막 갈겨 쓰죠? 왜 그렇게 갈겨 써요? 여러분, 못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배에 똥 찼음.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권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언어를 억지로 어렵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를 연구해보면 되고, 효과적인 언어를 쓰는 10규칙이 뭐냐? 이펙티브한 단어를 쓰세요. 이펙티브한 단어가 뭘까요? 이 여러 가지 기능은 여러분이 쭉 보시면 되면, 이펙티브 단어가 효과가 움직이는 거야. 아까 말하는 것처럼 뭐 이런 거. 부장님이 네 얘기 요새 많이 하시더라, 야. 이런 게 이펙티브한 단어야. 오케이? 말 어떻게 한다라는 것보다 은근히 뭐예요? 걔를 움직이게 하는 거. 여러분 보면은 뭐 이런 말 많이 하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1999원. 미국에는 그렇게 맞아요. 2달러 89센트. 그렇죠? 이런 것도 상당히 비즈니스 앤 정치적인 단어예요. 오케이? 3달러보다 훨씬 더 작죠? 그렇죠? 근데 일단 2달러에 걸쳐놨잖아. 이런 것들요. 그게 바로 물건을 사게 하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새 TV 광고 보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메가 TV도 해주면 더 저렴해져요. 이렇게 하죠. 근데 잘 보세요. 메가 TV까지 신청하면 가격이 오르지.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하면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게 바로 뭐야? 우리의 무지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은근히 끄는 거야. 저렴한 것 같지만 절대 저렴하지 않다고요. 그런 부분. 오케이? 그게 바로 이펙티브 메시지고, 자, 타당성.
단순한 게 좋고요. 간결한 게 좋고 신뢰적인 거, 일괄적인 거.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 매번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 원래 이러지 않잖아. 나 원래 이러지 않잖아. 말버릇 하는 애가 있거든요. 이렇게 왜요? 나 원래 늦지 않잖아. 원래 나 늦지 않잖아. 이걸 하도 오래 들었다 보니까 어느 날 걔가 늦더라고요. 제가 걔를 기다리면서 내 사연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원래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하도 들어가지고 뭐예요? 이게 나도 주입이 돼보는 거야. 그게 마치 그거죠. 강아지 땡땡땡 하면 침 나오는 것처럼. 이게 반복성. 여러분은 지겹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은 뭐예요? 아유, 난 너무 많이 말을 한 것 같죠? 들은 사람들은 뭐예요? 처음 들어본 거라고. 그리고 듣고 까먹어.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뭐야? 반복적으로. 교회에 가보면 이런 건 너무나 많이 봐요. 교회에 가보면, 목사님 오기 전에 뭐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집단 논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런 거 제일 많이 쓴 게 누구예요? 히틀러죠. 하이 히틀러! 하이 히틀러 하는 거죠. 반복이 최고의 설득이야.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자. 여러분, 6시부터 9시까지, 아니, 9시부터 6시까지 출근이죠? 그죠? 서울역에서 을지로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자도 일어나. 오케이, 그때 되면요. 겨우 미스가 한 정거장 정도야.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여러분한테 틀에 집어넣는다고. 9시부터 6시. 돈을 줄 때도 25일날 주는 게 좋아. 랜덤하게 주는 것보다. 왜? 25일쯤 되면 뭐예요? 입이 벌어져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왜요? 돈을 이게 막 주죠. 그러면 뭐예요? 패턴. 제가 말했죠. 정치적으로 되려면 패턴화하지 말라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역으로 이용하려면 여러분을 패턴화하는 게 더 낫겠죠. 언제나 약속 시간 지키라고 하죠. 그렇죠. 데드라인 맞춰놓죠. 9시부터 6시까지죠. 급여는 뭐예요?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성과급으로 받지 시간제로 돈을 안 받는다고요. 그렇죠. 자, 반복성, 참신성 언제나 달라야 먹혀요. 또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일상의 반복에 대해서 지긋지긋해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게 너무 다르면 안 돼. 여러분이 어떤 걸 할 때요, 정치적인 거나 뭐 비즈니스적인 할 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르게 해석한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는요, 어디다 써먹어야 될 줄 몰라. 근데 다르게 해석한 건 뭐예요? 재밌어 한다고요. 예를 들어 에어컨은 원래 공기를 차게 하는 거죠. 근데 다르게 말하면 더 좋아. 쾌적함이라고. 오케이? 다르게 말하는 게 뭐냐? 패션이라고. 다르게 말하는 게 뭐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혹한다고요. 오케이? 전혀 새로운 걸 갖다 주면은요. 이게 뭐예요? 왜? 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쓰지도 못해. 예를 들어 아시겠지만 인터넷을 쓰려면 그러니까 싸이월드를 하거나 뭘 하려면 일단 같이 노래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같이 노래가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뭐를 해요? 무료 이렇게 간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흡입력, 리듬성도 있는 게 좋아요. 정치적 단어. 여러분 가장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가 I have a dream이라는 거죠. 그죠? 그 마틴 루터 킹의 잘 보세요. 모든 정치적 단어에는 리듬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보면 계속 뭐예요? 난 I have a dream. 미친다고요. 오케이? 아멘의 효과야. 오케이? 군대가 정말 그랬죠. 같은 자리에서 계속 반복시키죠. 그 순간 뭐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죠? 그 순간 뭐예요? 정체성이 없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없어지면 뭔가 새로운 명분을 잡는다고. 그게 뭐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서 행복해 이거야. 오케이? 그런 거가 아직까지도 엄청 쓰이는 게 뭐냐면요. 선진 사회일수록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회일수록 영성이 약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사이언솔로지라는 교가 있죠. 그렇죠? 탐 크루즈가 대변인이고 과학을 믿고 뭐예요? 뭐 외계인 믿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이 되게 강화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허해진다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자기개발 시장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개발이 마치
종교가 돼가는 느낌이 든다고요. 예를 들어 스티븐 콥이나 특별한 사람들 보면 뭐예요? 이건 자기 개발이 아니라 엄청난 종교적 행사로 보여. 왜 그러냐면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 되냐면 걔가 되게 성공했죠. 그죠? 근데 걔가 망하죠. 걔가 잘못됐죠. 그럼 나의 모든 믿음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간접 경험 있잖아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하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런 것들을 위에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움직인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시각화. 보여주는 거 상당히 좋아요. 오케이? 말보다 더 흡입력이 강한 게 보여주는 거야. 실질적으로 불쌍한 너의 모습. 이렇게 말하자. 플랭클린 다이어리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말하자. 너의 미래를 그려보라고. 근데 그 전에 뭐예요? 되게 암울하게 깔아놔. 오케이? 암울하게 깔아놓고 뭐예요? 네 미래를 그려보래. 그러면 미래가 잘 나올 턱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게 바로 너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듣게 돼. 옛날에 한번, 여러분, 제가 너무 획일적으로 얘기하나요? 정치 과정이라서 그래요. 제가 옛날에 제 친구한테 끌린 게 아니지. 내 발로 내가 갔으니까 내가 간 거지. 제 친구가 그 다단계에 나를 소개시켜서 간 적이 있어요. 다단계는 친구가 데리고 가자. 근데 딱 갔더니 거기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앉혀놓고. 나는 그땐 순수주의자였어. 이정우 씨? 그 차트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예? 했더니 이정우 씨는 꿈이 뭐예요? 닥치고 들으라는 메시지가 들어왔죠. 여러분은 꿈이 뭐예요? 여러분 꿈은 있는데 꿈을 잊고 산 적이 오래야. 왜?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어. 그죠? 그랬더니 꿈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거야. 꿈도 없어요, 사람이? 예? 왜냐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어렵거든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꿈이란요, 사람이 뭐하고 뭐 이렇게 쫙 설을 풀어. 그리고 30분 후 가입. 정수기를 파는 게 꿈이더라고. 그렇게 뭐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거기 가보셨어요? 다단계? 네? 가보면 나만 그런 애가 아니야. 많이 쓰고 있어. 심지어 교수님 같은 이봐 이렇게 말한다고 거의 교수님도 가입하셨어요. 그럼 뭐야? 나보다 잘난 애도 가입했대. 그죠? 그럼 뭐예요? 이게 들어가게 된다고. 대부분이요. 자, 이런 거 시각화, 상호 반응. 이거 말도 부메랑처럼 던질 필요가 있고 타당성은 뭘까요? 최고가 이거야. 제도했어 이거. 그죠? 아무리 근거가 좋아도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능력 있는 애가 했죠. 그건 뭐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삼성전자가 했습니다. 이런 거. 똑같은 말을 해도 대학 교수가 얘기하는 거하고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냐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럼 생각이 단순하고 분명하게 제시될수록 좋다. 대부분의 단어들을 보면 단순해요. 오케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뭐가 안 좋아요? 실행이 안 좋아.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여러분, 종교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하는 종교가 어디죠? 이슬람? 힌두? 기독교의 기독교.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확산하는 게 기독교가 왜 그러냐? 기독교는 너무 단순해. 하나님을 믿어? 그럼 천국. 안 믿어? 지옥. 끌려 하자. 그리고 딱 하나죠. 다신교 없어. 유일신이야. 그렇죠? 1조가 뭐예요? 십계명의 1조. 나 위에 신을 두면 안 돼. 그럼 다 지옥 가. 불교는요. 해석이 너무 불투명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힌두경 뭘 믿어야 되니 도대체? 그렇죠? 너무 많아. 바칠 재물도 너무 많아. 그렇죠? 여러분, 자고로요. 외부의 적이 분명하면 내부의 사람들이 되게 강하게 된다고. 제가 옛날에 한번 목사님이랑 이런 얘기 했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랬어요. 주보란 영업지, 전단지, 전도란 영업행위. 그죠? 그리고 봉사, 거의 자원봉사란 프로슈머 마케팅. 오케이?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더니 성도여 뭐라고 하더라?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이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보여야 믿지. 목사님 믿어야 보이지. 보여야 믿지. 믿어야 보이지. 보여야 믿지. 믿어야 보이지. 밤새죠. 밤새.
콜럼버스의 달걀이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래서 내가 졌잖아. 왜?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사탄이래요. 그럼 그 게임 오버! 그죠? 왜? 내가 아버지랑은 대들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이놈이 많이 배워가지고 개긴다고. 그래서 무릎 꿇을 거야. 목사님 기도하더라고요. 머리 딱 얹으시고 악마를 나가게 해달래. 그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파워라고. 이런 부분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고, 짧은 것이 긴 것을 이기고,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을 이기고, 시각적인 것이 다 이겨요. 이런 거 있죠? 옛날에도. 말 안 듣죠? 그럼 뭐예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죽여. 그죠?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혁신적이고 약간 좀 저돌적인 여자들을 다 뭐라고 했어요? 마녀라 했어요. 어떻게 죽여요? 불태워 죽였어요. 왜요? 너도 그렇게 돼. 무슨 두려움이란 터진 것보다 뭐예요? 터질 거가 더 무섭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각화를 많이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런 말 있죠?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어떤 하버드 비즈니스에서 나온 얘기죠? 하버드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말장난이라는 건데, 철학에 대해서 되게 복잡하게 썼대요. 오케이? 복잡하게 쓰고, 이 이유는 왜 그런가? 라고 하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다고 하죠? 어떤 애가 뭐라고 썼다고 그래요? 이렇게 썼다고 하죠? 왜 그런 거라고 물어보니까, 한마디, 왜 안 그런가? 말해봐. 그래가지고, 이게 하버드 철학가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왜 안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공 돌리기죠, 이게 바로. 그죠? 왜, 보세요. 걔가 몰라서 물었겠어요? 그죠? 테스트형이잖아요, 테스트형. 자,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누가 말하는데요? 사람들은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누가 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아닌 100원짜리 펩시를요, 1000원으로 파는 방법이 뭐예요? 맛있게 해요? 패컷 먹이면 돼. 백컴이 먹으면요, 좋은 거잖아. 근데 문제가 또 있죠. 백컴이 왜 먹어요? 스폰해주잖아. 그럼 먹어야지. 그죠? 이 문제가 가장 쉽게, 이게 바로 이펙트야. 오케이? 효과. 왜요? 백컴을 좋아하는 애들은 뭐예요? 백컴이 먹으면 두더지라도 먹거든. 이런 말이 있죠, 영국에.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옮기셨지만, 백컴교. 아세요? 백컴교? 머리 다 이러고 다니는 애들? 그럼 거의 교지 뭐. 그죠? 백컴이 뭐 사면 막 개떡처럼 사고요. 자, 당신이 지겨울지 몰라도 처음 듣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대부분의 유명한 슬로건들은 첫 슬로건이 제일 기억나요. 여러분, 이 얘기를 역으로 보면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치적으로. 첫인상. 자, 첫인상이 어떠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잡코리아 그쪽 사람이랑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이런 얘기예요. 여자분들은요, 깔끔하게 옷을 입는 게 전문적으로 보인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전문적이진 않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일해봐야 알지. 전문적이지 않다는 일해봐야 알아요. 그죠? 남자분들은 어때요? 남자분들은 머리를 깔끔하게 깎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보인대요. 오케이?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면요. 그건 락커지. 그쵸? 그건 락커지. 머리를 깍두기처럼 깎고 다니면요. 그건 깍두기고. 그렇죠? 오리처럼 걸으면요. 그건 오리고. 그쵸? 여자처럼 말하고, 여자처럼 옷 입고, 여자처럼 행동하면. 그건 여자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단 말이야. 상대방은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관심이 많은 만큼 상대방도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오역이야. 단지 뭐예요? 사람은 대부분 느낌으로 판단하고요. 지식으로는 느낌이 좋았을 때만 들어가. 저는요, 사업을 100% 될 것 같아서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오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딱 봤을 때도요, 일해 봐야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잘할 것 같죠? 그러면 한번 시켜보는 거야. 뭘 줘요? 기회. 못할 것 같으면 기회가 없다고요. 그래서
스카이 출신이나 MBA 출신이나 하버드 대학교 애들은 일단 기회 잡는 게 유리해. 그게 걔네들의 경쟁력이에요. 일단 시켜보자. 근데 우리는 뭐예요? 토플 갖고 오라고 하잖아. 토플 갖고 오려고 하면 점수 따라고 하면 시간 다 가져. 자, 이런 부분. 자, 일상의 반복 속에서 찌든 사람들은 색다른 무언가를 원해서 뭐예요? 색다른 개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뭔 광고냐면 타이레놀 광고야. 타이레놀은 어떤 약이에요?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있잖아. 근데 요새 타이레놀 보셨어요? 머리가 아픈 이유를 뭐라고 해요? 네가 더 열정적이라고 그래. 그렇죠? 왜요? 머리 아픈데 약을 먹으라고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열정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해석이야. 그렇죠? 자, 이런 거. 옛날에는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문서관리 전문가라고 하죠. 정확히 따지고 보면, 제록스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뭐야? 복사기술이사예요. 그렇죠? 근데 왜 문서관리 전문가라고 할까요? 여러분, 정수기 쓰시는 분. 웅진코웨이에서, 안녕하세요, 정수기 필터 가러 왔어요. 라고 안 해요. 코디예요. 라고 해. 걔가 온 건 정수기 필터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관리한 거 온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영업을 하면 안 돼. 컨설팅을 해야지. 영업과 컨설팅의 다른 점이 뭐냐면 영업은 물건 팔아 온 거고요. 컨설팅은 도와주러 온 거야. 도와주러 오는 상황에서 물건이 팔려야 돼. 물건 자체가 목적이 되면 뭐예요? 그건 장사꾼은 출입금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언어의 리듬성을 고려한다는 게 뭘까요? 이런 거. 오케이? 반복적인 언어들이에요. 요새 코카콜라 보면 이런 말 하죠? 소리까지 맛있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자, 언어의 리듬성. 그 다음에요. 메시지의 인과나 개인화. 이건 뭘까요? 이런 거. 여러분이 어필을 하려면요. 전체한테 어필하지 마. 대리한테 어필하려면 딱 이래야 돼요. 옛날에 한번 클라이언트랑 일을 할 때 클라이언트 일이 진척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대리님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대리님 이 일이 잘못일 경우에 대리님 같은 경우에 조금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가면 훨씬 더 잘 먹혀. 왜? 회사 대 회사로 가면 사람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회사 대 개인으로 가죠. 그러면 이게 나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만들어야 돼요? 걔를 일단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개인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개인으로. 그렇죠? 나는 소중하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중하니까 비싼 거 쓰라는 거지.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싼 거 사세요라고 말하면 뭐예요? 의도성이 드러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한테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부분, 그리고 개인 대 개인. 회사는 결국 뭐예요? 개인의 결합체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메시지를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좋아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정치에서. 왜 이런 거 있죠? 아이보리는 물에 뛰는 비누,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거 이렇게 말했죠. 눈에 보이는 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움직일 때요. 막 이런 거 많이 쓴단 말이야. 야, 네가 나랑 이래가지고 과장이 됐다고 생각해봐. 어떨 것 같냐? 이런 말. 와, 좋을 것 같지? 그쵸? 그게 바로 뭐예요? 움직이게 하는 말이야. 혹은요, 이런 거 있잖아. 보험회사에서 쓰는 말 있잖아. 암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생각해 봤어? 그쵸? 먼비 뭐야? 두려움을요, 시각화하세요. 그리고 두려움을 하는 방법이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피해가 가게 하세요. 그럼 훨씬 더 많이 움직여요. 여러분이 힘든 것보단 여러분이 애가 힘든 게 훨씬 더 모티브를 더 많이 줄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비즈니스맨들은요,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것보다 뭘 많이 봐요? 우리 애의 미래를 본다고요. 그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상상할 수 있는 거고, 메시지를 질문하라. 이게 뭘까요? 질문적 말을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질문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질문 자체의 포커스가 아니라 질문은 뭘 생각하게끔 하는 거야. 오케이? 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 야, 너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그러니까 질문하면 바로 뭐가 나오지. 그거를 나오게 하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질문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은 있고 걔가 생각하려면 질문을 하는 거야. 질문하면 대부분 뭐예요? 아주 기계처럼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어려운 질문을 해. 왜요? 어려운 질문을 해요. 왜요? 들으라고. 일단 기꺼놓고 놓겠죠. x 플러스 곱하기 278 곱하기 35는 뭐야? 어? 이건 뭐예요? 듣지 말라고. 여러분 하버드 비즈니스라는 책 아세요? 그 책 읽어보면 되게 헷갈려요. 되게 클리어하게 안 쓰고 되게 복잡하게 썼어. 왜요? 읽지 말라고. 누구야? 우리 같은 사람들. 왜요? 하버드 안 나왔잖아. 두 번째야. 하버드 나온 사람들 똑똑하게 보이려고. 아, 진짜라니까? 여러분, 시계 중에 좋은 거 있죠? 롤렉스. 그 광고 어디다 해요? 타임즈 같은 데다 해. 그러면 타임즈 사는 사람들이 롤렉스 차요? 아니, 타겟층도 안 맞는데 왜 롤렉스 광고를 타임즈에다 해요? 부러우라고. 부러우라고. 롤렉스 타는 사람들이 뭐예요? 알아야 부러워하지. 걔네들은 타겟층이 아니거든요. 롤렉스 같은 거는요, 광고한다고 사는 게 아니야. 지네끼리 이렇게 사는 거지. 대신요, 벤츠를 왜 모냐고요. 그렇죠? 부러워하니까 모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방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배경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틀을 잡고 개인적인 요소로 타당성을 제시하라.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해드렸죠. 오케이? 배경을 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틀을 잡는 게. 자, 그럼 12번. 이게 틀. 이건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조지 W. 부시가요, 월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바코드 기계 있죠? 그걸 보고, 와, 신기하듯이 쳐다봤대요. 그걸 방송에서 쫙 나왔어. 오케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야, 조지 W. 부시 이거 이렇게 안 봤는데 바코드 기계도 모르네? 근데 실체는 뭐였냐면, 그 바코드 스캐너가 최신 기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도, 우와! 이런 거였다고. 근데 사람들이 비춰지는 게 뭐예요?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뭐예요? 그러면 또 그게 뭘로 돼요? 변명으로 되거든. 진짜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인다고요. 오케이? 자, 여러분, 메시지의 타당성이란 이렇게 보면 비명이죠. 이렇게 보면 하품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뭘 먼저 말하고 뭘 먼저 나중에 말하느냐에 따라 내용은 다 달라져요. 오케이? 살기 위해 먹어요? 먹기 위해 살아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내용은 다 들어가도.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6가지 방법을 하고 이건 이제 또 끝낼게요. 6가지 방법. 메시지의 중요성은 메시지 자체보다 뭐에 있을까요? 해석에 있는 거야. 해석은 뭘로 되는데요? 메시지 자체만으로 안 되고 뭘로도 돼요? 타이밍, 맥락, 정보원, 누구랑 함께 있느냐, 어디서 하느냐, 오전에 하느냐, 오후에 하느냐. 그쵸? 여러분, 밥 먹자. 12시 하면 점심이죠. 그쵸? 한 4시 하면 간식이야. 그쵸? 다 다르다고요. 그걸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서 제 본심은 이건 아닌데요. 본심이 어디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비즈니스에서 그 정치 커뮤니케이션이란 뭐냐면 말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기 위해선 내가 뭔 말을 해야 되느냐를 결정해야 돼요. 오케이? 뭔 말을 해서 걔가 내가 해석한 대로 그대로 알아들으려면 오직 하나, 식구밖에 없어요. 식구들은요, 상황을 너무 오래 갔다 보니까 해석하는 방법이 비슷해.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은요. 예를 들어 옛날에 한번 클라이언트랑 밥을 먹었는데 그 회의를 하는데 요새 경기가 되게 안 좋아. 경기 안 좋죠. 근데 누구는요 지금 사업할 때라고 생각해. 누구는요 쭈그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한번 클라이언트랑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한 장을 주시면 저희 쪽에서 2장을 투자를 하죠. 그랬더니 나는요 옛날에는 1000만 원인 줄 알았어. 네? 근데 그게 한 장이 1억도 아니고 10억이래. 그쵸?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가가지고, 그렇게 조금 갖고 되겠어요? 그러면 걔가 그럴걸?
야, 넌 도대체 얼마를 보냐? 100억이냐, 넌? 이거 되잖아. 옛날에 한번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더라고요. 돈 좀 빌려줘.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얼마? 제가 이랬죠. MSN으로 한 장.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이라 생각했고 걔는 100만 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지금 그 돈이 없다 했더니 100만 원 어디서 구하냐? 응? 네? 여러분 가가지고 여러분 그 조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한 장 줄까? 걔는 1000원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우리는 한 장이 일단 10,000원인데 똑같은 걸 다르게 해석한다고. 왜? 백그라운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고 말을 하세요. 자, 그 다음 메시지의 해석은 뭐냐?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이게 뭐예요? 배경지식. 배경지식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걔가 둘러싸여 있는 사회에서 만들어져요. 오케이? 백수들한테는 뭐예요? 한 장 줄게 하면 뭐라고 할까요? 또 다르게 해석해. 그죠?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야, 얼마 받으면 많이 받아? 그 다음에 이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얼마 받으면 많이 받는 거냐고. 다 다르지. 자, 메시지 해석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잭 힐츠는 위대한 경영자죠. 또 다른 해석이 뭐 있어요? 중성자탄 잭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아시죠? 왜 중성자탄이라고 그래요? 기계, 설비는 가만히 놔두고 그 안에 있는 인간만 죽이죠. 위대한 사람이지만 위대한 대량 학살가였다고요. 학살이 아니지. 해고. 콜럼버스는요. 미국에서 위대한 모험가자. 인디안들 차원에서는요. 오지 말아야 될 놈이었죠. 한 200년만 늦게 왔으면. 그죠? 200년만 콜럼버스가 늦게 태어났으면요. 이승만 씨 아까 얘기했죠? 이승만 씨가 오늘 한번 저녁에 가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이승만 씨가 윤봉길 의사가 테러를 했을 때 이승만 씨는 이렇게 봤어요. 이 문제가 상당히 나쁘게 해석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프라타곤다. 제페니스들이 이걸 프라타곤다에서 선전효과에서 한국 사람들은 아주 무자비한 놈들이라 이렇게 써먹을 거라고. 근데 김구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요. 김구 선생님은 뭐예요?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독립의 그거에 대해서 뭐야? 결정적인 계기를 할 것이다라고 본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뜻은 같았지만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한 가지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말할 때 되게 조심스럽다고요. 그리고 나서 왜 너는 그렇게 안 알아듣고 왜 이렇게 왜곡하냐? 왜곡한 게 아니야. 걔는요? 여러분 사람은요 뭘 봐요? 보고 싶은 걸 봐요? 보이는 걸 봐요. 보고 싶은 걸 봐요. 여자친구랑 헤어지자. 그럼 모든 가요가 다 뭘로 들려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군대 가기 전날 누가 많이 보여요? 군인이 많이 보여. 어떤 애들은 그래요. 여자가 많이 보인대요. 그건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느냐의 문제지. 군대 갔다 오면 누가 보여요? 군인은 안 보여. 왜요? 군인이 아니니까 내가. 그죠? 자, 메시지를 하나하나 섞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상이 보여요? 여러분, 클린턴은요, 언제나 뭘 보고할 때 뒤에 뭐를 많이 세우는지 아세요? 미국 성적기를 쫙 세워. 왜요? 그게 공화당스러운 거야. 미국을 위한 보수주의. 그렇죠? 혹은요, 뒤에다가 자기 그 멤버들 쫙 세워. 그럼 뭐예요? 파워를 보여주죠. 그렇잖아. 앞에다가 그냥 닌텐도 같은 거 막 깔아놓으면요. 게임 좋아하시네. 여러분 가끔씩 보면 인터뷰할 때 교수님들은 어디 뒤에서 해요? 책정지잖아. 가끔씩 저 인터뷰하러 오늘 그 방송국에서 오면 안타깝다니까요. 막 뒤에다가 책장을 만들어. 그냥 흰색으로 하세요.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흰색으로 하면 어떻게 보여요? 얼굴이 어두워 보여. 그죠? 그냥 이상한 창살 앞에서 하면요. 죄수지 그게 뭐. 그죠? 길거리에서 하면요. 그 길거리에서 하면 이렇게 나와 뉴스에서. 의정부 거주. 뭐 이렇게. 오케이? 길거리에서 하면 그냥 길거리 사람이야. 자, 메시지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마케팅 집행 강화를 위해서 이런 말보단 이탈 고객 방지를 위해서 한다. 오케이? 왜냐면 마케팅 집행 강화를 위해서 왠지 돈 달라고 하는 것 같지?
근데 이탈 고객 방지를 한다고 하면 뭐에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져요? 그렇죠? 고객이 이탈하고 있으니까 네가 손해가 더 많이 볼 거야. 그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한 번 더. 자, 이게 훨씬 더 낫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달할 땐 노무현 씨가 이걸 잘 못했죠. 여러분, 정치적인 부분에서 노무현 씨가 자주 거론되는데, 노무현 씨는 정말 진솔한 사람이었어요. 못해 먹겠다고 그랬죠. 못해 먹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전라도 쪽 국회의원이라고 못해 먹겠다고. 근데 여러분 딱 어떻게 들으면 되게 인간 노무현이죠. 근데 국민들은 그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왜요? 한나라의 대통령이 못해 먹겠으면 나도 못해 먹겠다. 그죠?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뉴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 할 때 어떤 어떤 시장 아저씨가 말한 건데 나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대통령도 못해 먹겠다고요? 국민도 못해 먹겠다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언제나 메시지를 할 때는 부정적인 메시지로 시작해서요. 긍정적인 메시지로 끝나는 게 좋아요. 왜요? 부정적으로 하면 사람들이요. 주의를 줘요. 근데 부정적인 메시지로 해서 부정적으로 끝나죠. 그러면요. 듣고 싶지 않아. 오케이? 언제나 사람한테 뭐예요? 장밋빛 희망을 주는 게 좋아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개발 강의는 꿈을 팔거나 혹은 설레임을 파는 거야. 잘 될 것 같죠? 가봐.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 오케이?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자기와 관련이 없으면 그 어떤 메시지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할 땐 일단 실무자랑 대화하거나 뭐 할 때도요. 계속 개인화, 아까 얘기했죠. 개인화로 끌어야 돼. 촛불 시위할 때 그냥 광우병 얘기할 때 아무도 안 움직였지만 뭐예요? 우리 애가 뭐 나오죠? 그만 움직여요. 오케이? 실질적으로 피해적인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움직여요. 이거 하면 회사가 매출이 뜹니다. 이렇게만 안 움직이지만 이거 하지 않으면 지금 위치도 보장 못하죠? 라고 하면 움직여요. 오케이? 자, 여성에게 하고 남성에게 할 때도 메시지 접근법이 달라요. 여성한테는요, 긍정적으로 이야기, 일화, 유머, 은유를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여자분들은요, 문제가 터지면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내부에서 찾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여자 문제는요, 여자들은요, 이거 봐. 문제의 대부분이 in or out이야. 그년이냐? 내 인연이냐? 이 문제예요. 내 친구냐? 아니냐? 그러니까 되게 소속감이 가는데, 남자들은 문제를 풀 때, 이런 걸 많이 보고요, 또 이걸 많이 봐. 위냐, 아래냐? 남자들은 위, 아래를 많이 보고, 복종을 해야 되느냐? 네가 나를 따라야 되느냐? 근데 여자분들은 좌우를 더 많이 본다고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한테 얘기할 때, 조금 더 그러고, 여자분한테는요, 막 전쟁 이야기 이런 게 잘 안 먹혀요. 왜냐면 다 야만인이라고 봐. 근데 남자분들은 그런 걸 좋아해. 싸우고 뭐하고 하는 걸 좋아해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여자분들은 말할 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약간 바보가 좀 들리겠지만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에서는. 바보 같은 말은 왜 해? 말도 안 되겠지만은요, 그 말 하지 마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한다고요. 이런 말 있잖아. 두서없이 씁니다. 그런 말 두서없이 쓸 거면 쓰지 마.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자기 보완 장치죠. 그렇죠? 근데 비즈니스에서는 확신이 없는 말은요, 되게 지도 안 확실스러운데 나보고 하라고? 그렇죠? 제가 언제나 여자분들이 그런 말을 특별히 많이 쓰더라고요. 오케이? 제가 여자라서 그런진 몰라도요, 이런 말도 안 좋아. 여자라서 행복해요. 이것도 안 좋아. 오케이? 근데 이땐 좋아.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성을 이용해서 들라고 하는 건 나쁘질 않아. 근데 단순하게 자기 보호막 틀리면 어떻게 할까? 안 될 수도 있지만요. 안 될 걸 왜 말해야 하냐고. 100% 돼도 할똥말똥을. 오케이? 자, 에필로그. 이 영화 보셨어요? 타임 투 킬? 이 영화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먹히더라고요. 이 영화가 뭐냐면 어떤 꼬마예요. 여자아이가, 흑인 여자아이가, 이거 보신 분. 자, 이게 이제 설득이라는 게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게 어떤 꼬마의 여자아이가 흑인이에요. 조지아에서 일어난 실화예요. 어떤 꼬마아이가
아빠가 물건 사오라고 해서 물건을 사갖고 이렇게 와요. 조지아라는 땅에서. 근데 오다가 그 동네 양아치 2명, 백인의 둘이 얘를 강간해. 5살짜리 10살짜리 꼬마애를요. 그래가지고 강간을 하고 하도 강간을 해가지고 애가 거의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여버리려고 나무 위에다가 목을 달아놔요. 그리고 잔인하게 그 통 있죠. 캔 맥주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놔. 그리고 목을 달아놓고 댕동비동비동 하면 딱 하면 딱 죽게. 근데 이 여자애가 너무 살고 싶어서 막 발악을 하다가 나무가 또 끊어져가지고 살아나. 그래가지고 완전 망신창이가 돼가지고 집에 왔더니 사무엘 잭슨 애가 아빠로 나오거든요. 이 아빠가 열받은 거야. 열받아서 그 법정에 가가지고 조지아라는 땅은 그 당시에 무조건 백인 우월주의였다고요. 근데 뭐냐? 이걸 물론 법정의 판결이 나는데 아주 마일드하게 온화하게 판단이 나는 거예요. 왜? 땅덩어리가 백인 우월주의라. 그래서 아빠가 너무 열받아서 장총을 들고 법정에 서 있어요. 숨어서 그 전날 숨어서 걔네들이 이제 최종 파이널 그거 받으러 갈 때 쏴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일단 얘가 사무엘 잭슨이 변호인을 둬. 얘가 워낙 가난해서 그 국가 변호사 있죠? 국가 변호사를 잡아. 근데 얘가 이 남자예요. 얘가 이걸 기회로 잡아요. 왜냐면 얘가 거의 뱅크럽시 그 상에 가는데 얘가 그걸 잡아서 워낙 이슈를 많이 받으니까요. 근데 얘의 전략은 뭐냐면 정신 이상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아빠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뭐예요? 순간 공황 상태에서 쏜 거다. 그럼 잘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다려서 의도해서 쏴 죽였다. 그러면 무기징역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막 법정 싸움을 막 하는데 흑인이잖아. 아젠다가 웃긴 거예요. 흑인인데 얘가 막 하다가 져요. 자꾸 져. 오케이? 근데 이쪽 여러분 이 미국 배심원 제도자 미국에서는 일단 그 법정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어디에서 재판을 열 거냐예요. 일단은 사무엘 잭슨 쪽에 있어 변호인단 쪽에서 뭐야? 뉴욕. 오케이? 그 다음에 검사 쪽에서는요 조지아. 근데 조지아로 돼. 왜? 판사가 백인 쪽이에요. 오케이? 이미 보이지 않는 판사가 은근히 판사는 중용이어야 돼. 근데 이거 싫어해요. 베이스 온 팩트거든요. 은근히 돌아. 그래서 뭐예요? 일단 1라운드에서 져요. 그럼 2라운드가 뭐냐면 배심원이 누구냐야. 오케이? 일단은 변호인단에서는 흑인, 유색인종, 소수인권자 이런 사람들이 되면 풀려날 확률이 커. 검사는요 다 백인 혹은 백인의 보수적인 중산층. 오케이? 그래서 서로 3배수씩 불러. 그리고 나서 사무엘 잭슨이 감옥 안 가고 양복 입고 가고 나서 배심원을 보고 입이 쩍 벌어져요. 다 백인. 이미 게임은 끝난 거야. 왜요? 얜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막 치열하게 하는데 막 검사 쪽에서 뭐예요? 별의별 걸 다 해요. 흔적 지우기, 방해하기,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가입되는 게 KK단이 들어와. 그러면서 이게 뭐냐? 살인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유색인종과 뭐의 싸움이 번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더 크게 나와서 뭐냐면 흑인들이 와요. 흑인들이 단체에서 와서 돈을 기부해서 흑인 변호사를 두겠다고 그래. 오케이? 그리고 얘 보고 나가래. 근데 사무엘 잭슨이 얘가 못 배우는데 정치적 민감도는 되게 강하네요. 못하겠다고 백인 변호사가 그러니까 가서 그래요. 내가 왜 너를 변호사로 택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모르겠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백인이라 그래. 적을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죠? 쟤는 이렇게 생각하겠어. 돈이 없어서 자기인 줄 알았는데 뭐야? 네가 백인이니까 백인의 심리를 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만약 흑인 변호사가 들어오자. 그러면 이건 진짜 흑백 싸움이에요. 그걸 거기까지 가면 자기는 죽는데. 정치 민감도는 교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결국 죽는 쪽으로 가. 근데 마지막 파이널에 거의 죽었어요. 근데 배심원들이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배심원들이 언론 보도를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영향을 받으니까 아무것도 못 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이나 부인이랑 자게 해줘. 오케이? 왜냐면 그거는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오케이? 만나기는. 근데 침실에서 뭔 얘기를 하겠냐고.
거기다가 무서운 게 뭐냐? 또 겹질한 게 얘네들이 너무 길어지니까 회사에서 난리예요. 너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냐고. 그래서 카페에서 조용히 하면서 지네끼리 짜요. 길티. 한 사람이 모르겠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압력을 줘. 길티 하라고. 왜요? 집에 안 갈 거냐고. 그래서 다 길티. 그래, 게임 오버된 거야. 그리고 파이널 때 가는데 얘기를 하고 이 남자가 마지막 하나 카드를 꺼내요.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한테 와서, 배심원들한테 가서 일단 다 눈을 감으라고 그래요. 다 눈을 감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어느 화창한 5월의 아침에 한 소녀가 아빠의 심부름을 갖고 장을 보고 걸어옵니다. 아빠한테 뭘 갖다 줘야지 하면서 갖고 오고 뭐 새들은 짹짹짹짹 나비 이름 펄렁펄렁 막 이런 얘기를 해줘. 그림을 그려줘. 그리고 갑자기 어느 때 두 사람이 나와서 그 여자애를 강간합니다. 단 10살짜리 여자애를. 그리고 나서 상황을 리얼하게 해줘요. 강간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강간하고, 그리고 나서 강간하고 나서 걔에다가 오줌을 싸버려요. 오줌을 싸고, 그래서 자궁은 파열되고 다시는 아기를 못 갖게 되고, 심지어 죽이려고 뭐예요? 통나무에다 매달아놓는다고. 걔는 이제 자기가 소설 쓰는 거야. 아기는 살고 싶어서 아빠는 어디 있나요? 살고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아빠 어디 계신다요? 막 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지. 그 여자애는 백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버려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 머릿속에 감아있던 건 뭐예요? 흑인 소녀였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여자애는 백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애들이 쫙 울어요. 왜? 하나 아젠다를 못 넘어갔거든.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온 게 뭐예요? 그냥 프리즈. 그게 이제 이 영화, 이게 실화로 이제 그 조지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뭐냐? 움직이게 하는 말은 단순하게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결합해서 뭐예요?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 제가 얘기해드렸죠.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각화라는 걸 쓰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5분만 쉬었다가 그러면 바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단원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만 쉬었다 할게요.